점성술과 천문학이 분리되기 전 아직 그 둘이 한 몸이었을 때 인간은 태양, 달을 포함해서 행성들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문학처럼 실제 현상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서 올려다본 우주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는 점성술은 지구를 중심에 두고 태양, 달, 그리고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들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간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양계 행성들은 망원경이 있어야 볼 수 있는 천왕성, 해왕성 등은 제외하고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점성술에서는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7개의 행성이 천궁도의 스토리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어릴 적 태양계 행성들을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런 식으로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문학이 아닌 점성술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태양 중심계가 아닌 지구 중심계에 맞춰서 행성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궁도의 중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고 천궁도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올려다본 모습을 기호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구는 우주에서 펼쳐지는 스토리를 바라보는 관객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객의 입장에 있는 지구는 행성에서 제외시킵니다. 다음으로 점성술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지구상에서 올려다본 우주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망원경이 발명되기 이전까지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었던 천왕성 너머의 행성들도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엄연히 말해서 태양은 항성, 달은 위성입니다. 그 둘은 행성이 아닌데요. 지구에서는 마치 주변을 도는 것처럼 보이므로 둘 다 행성으로 간주하여 지구 가장 가까이에서 돌고 있는 달도 행성에 포함시킵니다. 그리하여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7개의 행성이 실제로 지구상에서 올려다본 하늘에서 운행함과 동시에 천궁도의 스토리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7행성은 7 등장인물이고 출생천궁도는 그런 7 등장인물이 엮어나가는 나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행성인 태양, 솔은 7행성의 왕입니다. 태양은 사실 고정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항성인데요. 그렇듯 태양은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를 태워 빛과 열을 냅니다. 그리고 그 빛과 열은 만물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태양은 만물을 먹여 살리는 아버지이자 생명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대하고 초연한 7행성의 왕인 태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한편 다른 행성을 태워버리는 독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존귀하고 기품 넘치며 위풍당당한 태양은 삶을 이끌어가는 이상, 목표, 그리고 실제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여성의 천궁도에서는 배우자나 이상형 같은 남성관의 기본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태양이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항상 전체적으로 생각하되 자신의 주관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 목표를 잡지 못하거나 잡더라도 그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서 주변을 곧잘 무시하기도 합니다. 태양의 기호는 다음과 같이 원 안에 점을 찍은 모양이며 천궁도 상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음은 또 다른 광원인 달, 루나입니다. 지구 가장 가까이에서 지구 주변을 도는 지구의 위성인 달은 천궁도에서 다른 행성들보다 월등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차고 이지러지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주기를 의미하며 태양의 빛을 받아 만물에게 비추는 어머니의 역할을 맡습니다. 달은 삶 그 자체를 상징하고 일종의 백지 같은 행성이라서
천공도의 축소판 같은 역할을 함과 동시에 다른 행성의 색깔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동화되어 그의 공감을 쉽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처럼 감수성이 풍부한 달은 실제 어머니를 상징하므로 태양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천궁도에서 배우자나 이상형 같은 여성관의 기본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달이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정서가 안정되어 있는 덕분에 대상을 잘 아끼고 보살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감성이 메마르고 늘 불안해서 모질고 타인을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달의 기호는 다음과 같이 초승달 모양이며 천궁도상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음은 태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수성, 머큐리입니다. 수성은 태양의 옆에서 고유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왕을 보좌하고 내심 꾀를 부리는 작은 행성입니다. 수성은 투명한 행성이라서 다양한 타인들을 모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활용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을 추구해서 조사, 탐구, 분석 등을 거치거나 언어라는 틀에 담아 구체적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또한 호기심이 많아 이것저것 접해보길 좋아합니다. 수성은 일종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궁도에서 다른 행성들로 모인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낼지 궁리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수성이 잘 발현되면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반대의 경우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쉬워서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수성의 기호는 이렇게 뿔 달린 모양이며 천궁도상에서는 위와 같이 표시합니다. 다음은 사랑과 미의 여신 금성, 비너스입니다. 수성처럼 태양 가까이에 있어서 해가 뜨고 질 때 같이 뜨고 지는 샛별, 금성은 다른 행성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금성은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변과 균형을 맞추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온갖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다른 이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매력을 발산합니다. 금성은 기쁨과 행복을 의미해서 출생전궁도에서는 금성을 통해 당사자의 미적 기준, 쾌락을 추구하는 방법, 타인과 관계 맺고 사랑하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금성이 잘 발현되면 행복하기 쉽고 매력적입니다. 자신도 그걸 인식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반대의 경우 사교성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독특하다고 여기는 데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기호는 이와 같이 여성을 상징하는 모양이고 천궁도상에서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다음은 군신, 화성, 마레스입니다. 화성은 금성과 반대로 주변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추구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구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과 경쟁하고 싸우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피를 흘리고 무언가를 파괴해도 괴념치 않습니다. 단순 무식할지언정 화성은 거침없이 순수하게 달려갑니다. 이렇듯 화성은 본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욕구, 분노, 그로 인한 행동력과 공격성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화성이 잘 발현되면 충동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담백하고 시원시원한 인상을 주며 대담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솔직하지 못하고 소심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짜증을 내거나 비꼬거나 삐지는 식으로 화를 풉니다. 화성의 기호는 이렇게 남성의 모양이며 출생천궁도상에서는 위와 같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멀리 넓게 보는 목성, 주피터입니다. 목성은 마음이 넓은 데다가 밝고 낙천적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목표를 크게 잡습니다.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을 만큼 관대하다 못해 다소 둔한 면도 있습니다. 반면 기존의 것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면이 있어서 윤리적이다 못해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환영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목성은 믿음을 의미하는데요.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으로 주변의 신뢰를 얻으며 자신 역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합니다. 목성이 잘 발현되면 관대하고 긍정적이라서 어떤 현상을 무던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영역에 책임을 다합니다. 반대의 경우 말만 앞서 나가서 무리한 목표를 잡거나 대책 없이 행동합니다. 툭하면 가르치려 들지만 겉만 엄숙할 뿐입니다. 목성의 기호는 이런 모양이며
청궁도상에서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다음은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인 토성, 세턴입니다. 빛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 법인데요. 토성은 그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태양의 빛이 닿지 않을 만큼 저 멀리 있는 토성은 그늘을 만듦으로써 하늘의 왕인 태양과 여왕인 달이 지닌 권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성처럼 사회로부터 환영받는 것이 어렵지만 토성의 힘은 조용하면서도 거대합니다. 토성은 어둠의 행성답게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고 주변뿐만 아니라 자신을 부단히 괴롭힙니다. 이처럼 토성은 많은 이가 꺼려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 삶의 숙제나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출생천궁도에 있는 토성 관련 사안을 필연적인 의무로 여기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토성이 잘 발현되면 인내심이 강해서 고통을 잘 견딥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고 신중해서 실수가 적습니다. 반대의 경우 매사 불평불만이 많고 불필요한 고집을 부리거나 압박을 가합니다. 더불어 쓸데없이 지적을 잘해서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토성의 기호는 이런 갈고리 모양이며 청궁도상에서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한 행성에 대한 설명을 열거하자면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행성들을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청궁도를 살펴보면서 응용할 때 핵심을 집어내지 못해서 애를 먹게 만듭니다. 대신에 각 행성별 키워드를 확실히 인지해두면 청궁도 리딩을 할 때 그와 같은 키워드로부터 다양한 의미를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에 행성별 특징에서 알아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각 행성은 고유한 캐릭터가 뚜렷해서 저마다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워드로 뽑아내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7행성은 3가지로 나뉘는데요. 루미너리, 내행성, 외행성 이렇게 분류됩니다. 루미너리는 말 그대로 빛을 내는 행성들, 광원을 의미합니다. 낮에는 태양, 밤에는 달이 하늘의 조명 역할을 맡습니다. 내행성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행성들, 즉 안쪽에 있는 행성들을 의미합니다. 태양 가까이에서 돌고 있는 수성, 금성을 들 수 있습니다. 외행성은 태양 바깥에서 돌고 있는 행성들입니다. 화성, 목성, 토성이 해당되며 내행성보다 멀리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길흉입니다. 길한 행성인 길성, 흉한 행성인 흉성,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길성은 다른 행성에게 이로운 영향을 주는 행성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행성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목성과 다른 행성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금성이 해당됩니다. 흉성은 다른 행성을 해하거나 다른 행성에게 불편한 영향을 주는 행성을 말합니다. 다른 행성을 방해하는 토성, 그리고 다른 행성을 공격하는 화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성으로는 수성을 들 수 있는데요. 수성은 워낙 자기 색깔이 없는 행성이기 때문에 길성과 관계되면 길성을 흉내내고 흉성과 관계되면 흉성을 흉내냅니다. 다음은 성별입니다. 크게 남성의 행성, 여성의 행성, 중성의 행성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배하는 성향을 가진 태양과 발산하고 표출하는 성향의 화성이 남성의 행성에 해당됩니다. 여성의 행성은 달과 금성을 들 수 있는데요. 어머니의 행성인 달 그리고 사랑과 미의 여신인 금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도저도 아닌 수성은 여기에서도 중성에 해당됩니다. 상황에 따라 남성적인 역할도 여성적인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행성이 상징하는 인물군입니다. 우선 태양은 왕처럼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대통령이나 CEO처럼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리더를 들 수 있습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의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여성이 해당되는데 어머니는 물론이거니와 그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순수한 상태의 영유아도 들 수 있습니다. 수성은 뚜렷한 역할을 맡기보다는 누군가를 보조하거나 중간에서 매개하는 인물을 들 수 있는데요. 하인, 비서, 서기, 혹은 집배원, 은행가,
상인처럼 유통 역할을 맡는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작가나 아나운서처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성은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기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술가, 연예인, 그리고 온갖 종류의 서비스를 하는 인물이 해당됩니다. 화성은 칼이나 불을 사용하는 인물이라면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무사는 물론이고 칼을 써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불과 칼을 사용하는 요리사, 가위를 사용하는 미용사도 화성 인물군에 포함됩니다. 목성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이끌어가는 인물을 들 수 있는데요. 철학자나 종교인 같은 사상가, 혹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수, 교사, 상담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성은 집단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거나 소외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평가나 감정사처럼 뭔가를 깐깐하게 판별하고 지적하는 인물, 혹은 복역수, 음모가, 아웃사이더처럼 주류로부터 비껴난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층 및 노예처럼 가장 아래 계층에 있는 인물도 토성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장소입니다. 태양의 장소는 공식적인 성격을 띠거나 많은 일을 접견할 수 있는 곳, 혹은 무대처럼 스포트라이터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달의 장소는 의식주 같은 생활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공간, 내지는 사람들이 차고 빠지거나 물이 많은 공간을 들 수 있습니다. 수성의 장소로는 사람들의 이동이 분주하게 교차되는 시장이나 공항 같은 공간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성은 머무르기보다는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성의 장소는 잘 가꿔진 아름답고 편안한 공간, 응접실, 침실, 정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성의 장소는 전쟁터, 공장, 도살장, 병원, 부엌처럼 칼이나 불을 사용하는 다소 거친 공간을 들 수 있습니다. 목성의 장소는 신성하고 학구적인 공간, 법정, 교회, 성당, 그리고 강단이나 교실처럼 진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들 수 있습니다. 토성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기피되는 장소, 동굴, 사막, 공터, 뒷골목, 감옥, 하수구, 쓰레기장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색깔과 금속입니다. 태양의 색깔은 서양 기준으로 태양의 색인 노란색, 오렌지색, 그리고 금색과 그에 해당되는 금을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고귀하고 화려한 보석은 태양에 해당됩니다. 달의 색깔은 화이트, 아이보리, 실버, 금속도 실버를 들 수 있고 진주나 석고처럼 밝은 색깔의 물렁물렁한 금속을 들 수 있습니다. 수성은 색깔이 없는 투명한 행성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다채로운 색깔을 낼 수 있습니다. 금속도 그러한 성질을 지닌 크리스탈, 오팔 등이 해당됩니다. 금성의 색깔은 부드러운 톤에 일반적으로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색깔들, 파스텔 컬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색깔의 예쁜 돌이나 보석도 해당됩니다. 화성의 색깔은 붉은 계통이나 강렬하다 못해 눈을 아프게 하는 색을 들 수 있습니다. 금속 역시 구리나 홍석처럼 붉은색을 띠는 금속, 내지는 철처럼 열을 쉽게 받아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쉬운 종류의 금속도 해당됩니다. 목성의 색깔은 보기 좋은 선명한 색, 자연을 연상시키는 녹색이나 푸른색을 들 수 있습니다. 금속 역시 같은 색깔의 보석들인 에메랄드, 사파이어, 자수정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목성의 성질과 비슷하게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도자기도 목성의 금속에 해당됩니다. 토성의 색깔은 회색이나 검정색 같은 모노톤의 컬러입니다. 금속은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자갈 같은 돌, 혹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덩어리나 금속의 불순물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부위와 외모입니다. 태양의 신체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심장과 뇌입니다. 외모로는 큼직큼직한 이목구비, 길고 가는 눈, 그리고 벗겨진 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 달의 신체 부위는 내용물이 찼다 빠졌다 하는 위나 방광 같은 기관입니다. 외모로는 뽀얀 피부나 둥실한 체형을 들 수 있습니다. 수성의 신체 부위는 코, 입, 혀, 성대, 그리고 손이나 발 같은 감각기관입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도구의 역할을 하는 신체 부위를 들 수 있습니다. 외모는 마르고 길쭉하며 체형이 꼿꼿한 편입니다. 금성의 신체 부위는 생식기나 엉덩이처럼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외모로는 균형 잡히고 부드러운 느낌의 체형과 이목구비를 들 수 있습니다. 화성의 신체 부위는 신장과 혈액입니다. 외모는 근육질, 그리고 약간 화가 난 듯한 날카로운 눈매를 들 수 있습니다. 목성의 신체 부위는 근육과 간입니다. 외모는 넓고 각진 얼굴에 골격이 큰 체형, 그리고 다소 나온 배를 들 수 있습니다. 토성의 신체 부위는 인간을 구성하는 조직인 뼈대 그리고 피부입니다. 외모는 뼈가 두드러질 만큼 마르고 움푹 들어간 눈두덩이나 광대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행성이 상징하는 것을 키워드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키워드별로 살펴보는 동안에 각 행성이 상징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모아주는 키워드나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렇듯 행성들의 특징은 단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각 행성의 대표 키워드나 이미지만 확실히 기억해 두고 그로부터 의미를 무한히 파생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를 한 행성에 몰아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는 칼과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성의 영역에 들어가지만 맛있게 요리하고 아름답게 플레이팅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면 금성에도 해당됩니다. 또 끼니를 챙기기 위해 일상적인 행위로서 있다면 달의 영역에도 들어갑니다. 이렇듯 한 행성이 상징하는 것을 한정시키지 말고 다양한 상황에 맞춰 응용할 수 있어야 개념을 깊게 이해하고 차트를 풍부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키는 7행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행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루미너리인 태양과 달이 빛이라면 토성은 어둠입니다. 루미너리는 빛을 내기 때문에 왕과 여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토성은 빛이 가장 안 드는 밑바닥에서 묵묵히 전체를 떠받칩니다. 목성은 크게 보고 수성은 작게 봅니다. 나무보다 숲을 보는 목성은 이유를 막론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갑니다. 반대로 숲에서 나무를 보는 수성은 인과관계를 따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화성은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며 금성은 주변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화성은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행성을 해할 수 있지만 금성은 자신이 느끼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다른 행성과 함께하는 것이길 바랍니다. 이렇듯 행성은 대조됨과 동시에 서로 밸런스를 맞추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차트를 열어서 정보를 입력한 다음 7행성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차트 리딩을 시작합니다.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기호를 확인해 보세요. 행성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저런 정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성들의 기호와 개념에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울러 최지연 블로그 왼쪽 메뉴 하단의 기초 강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행성 관련 자료를 읽어보면 더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차트상에서 나타나는 행성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7행성에 대해 좀 더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세요.